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과 이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이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 보시다시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업장은 결손이 나고 어떤 사업장은 뭐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이렇게 사업장마다 다른 환경에 처하면은 뭐 환급하고 납부를 뭐 이렇게 이번에 환급입니다 하고 바로 환급 내주고 납부할 것은 바로 납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납부는 부가신고 기간에 신고하면서 납부하지만 환급은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30일, 그다음에 조기 환급이어도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불합리할 수 있어요. 나는 동일한 사업자인데 혹은 법인이라면 동일한 실체인데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납부할 것은 바로 납부하는데 환급받을 것은 나중에 환급받는다? 이러면 이제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 거기에 대한 돈이 묶일 수가 있어요. 미리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납부해라 라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고, 아니 그것도 힘들다, 아예 그냥 나는 하나의 사업자처럼 그냥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살려서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업장의 범위량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어떤 건지 사실은 이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강의이지만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으니까 사업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뭐 하치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직매장과 하치장 있잖아요. 직매장과 하치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구비한 장소예요. 하치장은 그 대신에 보관이나 관리 시설만 구비한 장소가 하치장인 거고,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이 직매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반면에 하치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하치장에서도 말은 하치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다라고 한다면 거기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별로 과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시사업장이 있는데, 임시사업장은 말 그대로 임시예요. 그러니까 10일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엑스포랄지, 무슨 박람회랄지 이런 것들 할 때, 그리고 뭐 주말에만 열리는 무슨 뭐 행사 이럴 때는 거기서 각각 회사들이 나와서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건도 팔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주말마다 뭐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한다. 그러면 1년이 52주인데 주말마다 1년 내내 한다고 했을 때 52개의 사업장 개설 신고했다가 폐업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10일 이내라면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써있기 때문에 10일 이내여도 굳이 하고 싶다면 개설 신고를 해서 신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중요한 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사업장에서 총괄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냥 총괄 납부에 납부. 얘기는 조심할 게 총괄로 납부하는 거예요. 자, 지우고 다시 하면, 자, 납부를 총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돼요. 자,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납부에 관해서만 어떻게? 납부만.
다시 강조하면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이렇게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1기부터 다음해 1기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12월 31일이니까 31일로부터 20일 전이니까 12월 11일까지는 어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사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사업장 많아. 아유, 이번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뭐 같이 섞여 있어. 아유, 나 이번에는 그냥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고할래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1기부터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2월 11일 전까지, 2기부터 적용하고 싶으면 6월 말일부터 20일이니까 6월 10일 전까지는 과세기간 시작하기 전이에요. 전 20일 전까지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신고하는 건 똑같은데 총괄 납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보면 얘는 사업자 단위 과세예요. 마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지만 한 개의 사업자처럼 신고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그러니까 너 사업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기도 신고는 각각 해야 된다면서 납부만 한 군데서 뭐 해야 한다며 나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나 그냥 하나의 사업자처럼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사에게 등록 변경을 신청을 해야 돼. 등록 변경 신청이에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래 사업장을 낼 때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해버리면 다른 사업장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전부 반납해요. 자, 우리가 A, B, C, D 사업장이 있었어요. 자, 이거 한번 쓰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A라는 사업장,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장, 그 다음에 C라는 사업장, 그 다음에 D라는 사업장, 이렇게 각각 사업장이 있었는데 사업장마다 사업장 등록을 각각 내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고 뭐 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신고는 각각 해야 한다면서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 그냥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그냥 신고하고 납부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되 어떻게 하냐?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면은 자, 주사업장을 딱 정해요.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이 전체 사업장에 있던 사업자 등록을 전부 반납해요. 반납하는데 반납해가지고 주사업장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줘요. B, C, D가 없어지고 A라는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A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두 페이지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상황에 B라는 내용, B라는 사업장 내용, C라는 사업장 내용, 그 다음에 D라는 사업장 내용이 여기에 적어지게 여기 주사업장이고 종사업장이 B, C, D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니까 마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나인 것처럼 관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체는 B, C, D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는 각각 해야겠죠.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비교를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 납부나 환급에 관해서만 주사업장이 관할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자 단위는 한 사업자처럼 사업자 세금계산서도 하나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다 관리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재화 간주 공급 배제해서 다른 사업장의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랄지 이 사업자 단위 과세들을 선택하면은 여러분들 간주 공급 있죠? 이 간주 공급에 뭐가 있어요? 간주 공급에 자, 개, 사, 폐에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가 공급이 있어요.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회사 내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데 자가 공급 중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이 과세 사업장과 면세 사업장이 있다면 면 비판에서 면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같이 사가지고 하는 경우랄지,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해서 판매 목적으로 A라는 사업장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예요. 이 주사업장 총괄주나 사업자 단위 과세가 아니라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단 말이죠. A라는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해요. 예를 들어서 빵집이 있는데 A는 본점이에요. B는 지점이고 얘가 본점이고 B가 지점이 있다고 봐요. C가 지점이라고 봤을 때 본점에서 빵을 다 만들어 가지고 물론 본점에서 판매도 하지만 지점에서는 판매만 해요. 지점에서 빵을 만들지 않아. 그러면 이제 본점에서 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B라는 지점으로 공급이 될 텐데 이거를 총괄납부 신청이나 사업자 단위를 하지 않게 되면은 A 사업장은 항상 B 사업장의 물건까지 만들다 판매될 빵까지 만들다 보니까 A 사업장은 항상 환급만 발생해요. 그리고 B라는 사업장은 납부세액만 발생하고 왜 매입을 전부 다 A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빵을 다 만들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A에서 B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도 공급한 걸로 보고 니네 이렇게 하려니까 맨날 여기는 환급세액만 발생하고 여기는 납부세액만 발생하니까 A에서 B로 반출할 때도 공급하는 걸로 봐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해서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이 되는데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랄지 이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납부를 한 군데서 하고 마치 하나처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공부한 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한 걸 보지 않아도 어차피 납부를 한 군데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사업자 단위는 어차피 여기를 다 똑같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일 때만 간주 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여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간주 공급적으로 보는 거지 그 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랄지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지저분하게 써놨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다시. 자, 똑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역시 공이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승인신청 또는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승인신청은 하려면 승인신청하는 거고 나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혹은 나 사업자 단위 과세 해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면 포기 신청도 20일 전까지 항상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적어도 20일 전까지 이런 20일 전까지 또 뭐 있어요? 그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가시세는 20일이라는 날이 많이 나와요. 20일 전. 물론 근데 신고는 25일이지만 어떤 신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20일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등록상에서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보면서 합시다. 회사 등록상에서 몇 가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랄지 사업자 단위 과세할 때는 몇 가지를 조정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기본상 회사 등록상에서 기본사항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추가사항. 이 추가사항에서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부가세 신고 방법이 나와요. 근데 기본 세팅이 1번에 있는 사업장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장별로 신고해요. 사업장별. 그러니까 왜냐면 한 개의 법인이랄지 한 개의 뭐 개인 사업자가 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많기는 많지만 그 하나보다는 숫자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사업장별로 가세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지 사업자 단위로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총괄납부 첫 번째 총괄납부부터 봅시다. 그래서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총괄납부로 부가 선택을 신고 방법 총괄납부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가 신고 방법 총괄납부 그다음에 이 총괄납부에서 내가 본점이다 라고 한다면 본점 여부에 여를 표시하면 본점에서 코드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장에 본점인지 지점인지 여부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총괄납부 사업장에 본점이 아니고 나는 종사업장이다. 종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부로 해주고 본점 회사 코드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주사업장으로 내역이 끌어가져요. 여기서 본점은 여부를 본점에서 본점과 본점 여부를 표시해야 되고 뭐 지점이면 지점하고 지역을 표시했다면 본점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프로그램상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신고상에 그 내역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했더니 제가 이 내역이 안 불러와져요. 아마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본점 여부, 지점 여부 체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했다면 본점 여부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지점이라면 본점 회사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신고 중에서 이 오른쪽에 제일 끝에 오른쪽 구성명세서 3, 세 번째 로마 숫자 3으로 가면은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회사 등록상을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 환급 신고서로 가서 여기를 가려면은 일단은 이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사업장뿐만 아니라 종사업장의 내역을 모두 신고서를 저장해 놓고 가야 돼요. 응? 혹은 다른 종사업장은 신고를 하고 뭐 마감해갖고 신고를 상관없어요. 일단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 모든 부가세 신고서를 저장시켜 놔야 돼요. 내용을 다 작성을 해놓고 저장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도 부가세 신고서를 잘못 불렀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이 주사업장도 그러니까 이 주사업장에 총괄납부 하려고 하는 주사업장도 여기 내용을 저장해 놓고 여기까지 다 작성해 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 환급 신고서를 와서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내가 다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서 불러오기 하면은 각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 있는 내역들이 전부 다 불러요. 여기는 지금 본점 지점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점 지점 내역들이 쭉 다 불러와져요. 그래서 내역이 하나씩 보면서 여기 다른 이 주사업장 것뿐만 아니라 종사업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다면 여기 총괄납부 번호가 있는데 물론 총괄납부 번호를 예전에는 꼭 입력해야지 신고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총괄납부 번호를 홈택스에서 관리하는지 실수해가지고 총괄납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총괄납부 번호를 받았으면은 번호를 꼭 입력하고 저장을 해두세요.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신고서로 오셔서 이 내용을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은 원래는 차감 납부할 세액 여기란에 금액이 적어지는데 이 서식을 작성하고 저장한 다음에 주사업장에 신고서를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총괄 납부할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금액이 아래로 적어져요. 이 본점 것은 여기 있고 이 하단부에 주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에 있는 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27번에 있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서가 추적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 있는 금액이 납부서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이 교재 내용에다 실어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기 하면은 불러오고 총괄납부 번호를 입력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신고할 때 여기에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금액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까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사업자 단위 가세가 있죠. 사업자 단위 가세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 등록에 추가 사항에서 작업을 몇 가지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라고 사업자 단위 과세에다가 3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표시해 줘야 되고, 여기는 이제 아래에 있는 본점, 이 본점 지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10번에 사업자 단위 승인번호를 여기다 적어주고, 이게 종사업장인지 주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승인번호 적고, 종사업장이 아니면 주사업장이 필요가 없지만 종사업장이면 종사업장 번호를 적어주면 돼요. 종사업장 번호가 01, 뭐 종사업장 02, 뭐 그렇게 03 이렇게 이 종사업자 번호를 적어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사업자 단위 승인 번호랑 종사업자 번호를 적어주면은 책에도 교재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한 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회사를 하나만 정해가지고 하면은 다 모두 하면은 그냥 이런 거 종사업장 번호 안 써도 내가 나중에 신고서에다가 내용을 일일이 적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뭐 많으니까 관리할 목적으로 여기에 뭐 주사업장, 종사업장 이렇게 이 종사업장 1, 2, 3 이렇게 적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진 번호를 각각 관리하고 싶다. 물론 세무계산서는 뭐 한 군데 신고하지만 각각 관리하고 싶다 한다면 종사업장 번호마다 이렇게 우리의 프로그램에 등록된 번호마다 종사업장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입력해 놓은 거 다음에 어디서 불러와요?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의 부가세 납부 환급 명세서를 불러오시면, 이렇게 불러오시면 여기서 그 내역이 불러져 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장을 이 회사를 설정을 여러 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불러오기 하면은 다른 뭐 이 코드가 각각 다른 거에 뭐 1년 번호 뭐 이렇게 종사업장 번호 1, 2, 3 이렇게 불러오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하면 그냥 하나의 사업자처럼 마치 그냥 하나로 그냥 다 관리하면은 여기다가 종사업장에 대한 내역을 하나씩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 주사업장, 그다음 종사업장 1, 여기 지금 뒤로 안 넘어간다고 안 써지는 게 아니라 사업장 내역을 뭐 이게 쓰잖아요. 써서 넘어가면은 다음이 또 넘어가요. 000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시 두 번째 칸으로 넘어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와지니까 여러분들이 쭉 아래다가 그냥 사업자 단위 과세를 그냥 하나로만 관리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회사 코드에다가 하나만 관리했다고 한다면 종사업장 내역을 차례로 쭉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편한 점은 있겠죠. 신고할 때마다 이제 종사업장이 많아. 그러면 신고할 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회사를 코드를 하나 따가지고 해놓으면은 불러오면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이게 회사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리고 관리도 별도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그러면 부가신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데, 주사업장은 부사업장만 신고납부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업장에서 이거를 대신 근데 이 사업자 단위 과세 납부환급 명세서를 작성해야지만 이게 마감이 되고 신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감은 되는데 신고할 때 홈택스 신고가 막혀요. 이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이 없다고 알려줘요. 내가 이거 작성을 안 했구나라고 하면 이것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신고서에서 마감할 때 이 서식이 불러와졌는지를 보고까지 마감해서 신고해야지 사업자 단위 과세 신고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신고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